통일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질문 자체가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37%가량이 통일은 안 될 거다. 지금은 우리끼리 살 때는 모르지만 국제사회에 나가면 우리가 아주 정말 적은 나라이고 그렇거든요. 젊은 세대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높아지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볼 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북한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재한 상황에서 통일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질문 자체가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미디어나 북한의 행보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 느끼는 것들은 무력 도발이라든가 합의에 대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모습, 국제사회에서도 언행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지금 우리끼리 살기도 너무 힘든데 누군가가 내 삶 속으로 또 들어온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일단 아예 부재한 상태라고 느낍니다. 전공 수업 중에 북한 정치 외교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수강했을 때는 저 포함해서 5명 정도가 수업을 들었거든요. 이것처럼 북한을 알려고 하는 의지 자체도 없고 별 관심이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인식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해야 됩니다. 또 통일이 이제 되었을 적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든지 그다음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비중 이런 걸 생각하면 통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지극히 필요합니다. 민족 동질성 회복도 말씀 주셨지만은 최근에 전쟁에 대한 어떤 이업 제소라든가 경제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단 속에서 태어나서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었지만 통일이 되면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거잖아요. 최근에 보면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이룩한 경제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권 모범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한반도 북쪽에 있는 그 자유 인권 문제도 되게 중요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인권 문제는 사실 너무도 남북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인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북쪽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 권력형 인권 침해는 탈북민분들의 얘기를 듣거나 하다 보면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할 수 있는 시각도 갖춰야 되고요. 이 인권 문제가 여러모로 저희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북한 체제 유지와 한반도 유사 사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70불 정도의 시대에서부터 해금은 35,000불 이거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그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일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후에 전쟁을 겪고 분단이 되면서 우리 남한 내부에서도 일단 폭력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념 논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도 그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한국 사회 내부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거기서 파생될 여러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분기 이후로 전쟁 위협이 제일 중요한 이유로 떠올랐거든요. 제가 안보의식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왔는데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이 양극화로 인해서 많이 흐려져 있는 상태다. 희망적인 부분을 보고 미래를 그리는 것은 맞으나 현실은 적나라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안보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김정은 정권의 지속되는 무력 도발 때문에 전쟁이 진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이 국민들한테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청년 세대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일 담론 중에 하나가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제적인 접근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평가연구원에서 지난해 이제 인식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통일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 아까 그 질문에 30%가 넘는 MZ세대가
30년 넘게 걸릴 거다라고 했고, 경제적 이익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건 너무 멀고 필요하지 않은 미래의 관점으로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삶의 이제 실질적인 질, 우리는 지금 삶의 질을 이제 논의하지만 북한은 삶의 질을 논의할 계기가 전혀 되질 않거든요. 북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정말 비참하거든요. 우리가 살게끔 도와주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남북 구성원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걸 통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의 국가가 되는 모습이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통일 거대한 것도 있지만 서로 자유롭게 좀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일상의 회복인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 남북이 언어라도 통일해야 된다. 분단 70년인데 달라지면 언어가 달라져 버립니다. 오래가면 언어가 달라지면 완전히 그 민족이 그만 동질성이 완전히 깨져 버린다고. 적어도 현재 남이나 북내에 존재하는 사회 문제들이 서로에게 전이되지 않고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통일이 이거 괜히 했다라고 느끼지 않는 조금 준비가 장기적으로 잘 된 통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통일의 모습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현실적인 방식,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청년 세대들의 경우에 이미 북한 사람들과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인식 자체를 많이 안 하고 있다고 느끼고, 그래서 당위적인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의 5% 가까이가 외국인이더라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5%가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OECD 기준에서도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 접어들게 되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단일 민족만을 강조한 통일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것도 중요하고 제도적이나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에서 민족이라는 게 선대분들에게는 향수로 남아 계시고 가족들이 갑자기 둘로 찢어지셔서 생사도 모른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대별 트랙이 다르게 접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통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없이 오는 게 민족이란 내세워서 동일하다는 개념을 억지로 수입시켰던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민족이라서 한 민족에서 만난 것 아니라 한 땅덩어리에 살기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 개념으로 해야 되지. 한민족이니까 한민족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그 강요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나기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예전처럼 동질화라는 개념보다는 공통성을 좀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좀 접근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북은 이제 우리를 뭐 대한민국이고 저거는 다른 나라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한다고 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해.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통일을 방해하는 힘이거든요. 세력이니까. 그렇지 않고 늘 통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제일 염려해도 난 얘기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젊은 분들 사이에 통일 꼭 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참 두렵습니다. 저는 사실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언제든 다시 분단될 수도 있고 애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북한의 도발을 보면서 느낀 것은 북한이 교류협력에 대해서 6.15 때나 2000년대 초반에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있었어서 교류협력과 결이 잘 맞아떨어졌던 반면 지금은 완곡히 거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내부의 2030 세대의 사상 통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 유입에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북한 내부의 변화에 따른 체제 유지가 차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북한 자체가 교류협력을 거부해버리는 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조금 당장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을 어떻게 앞으로 새로 접근해 나갈 건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내부에서 뭐 청년 세대의 인식이 통일에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면 또 북한은 아까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남한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남한 내에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통일에 접근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까요? 한국 내에서도 세대 갈등이 되게 심하잖아요. 세대 교체라는 단어가 패권 다툼의 상징인 것처럼 통용이 돼서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얘기하기도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청년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남북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안 이쪽 분야에서 요즘 애들 통일에 관심 없잖아라는 밈이 청년 세대한테 돌았었거든요. 이게 통일 담론이나 통일에 대한 논의가 공급자와 수용자가 정해져 버린 이런 구도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통일에 대한 반감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로드맵을 조금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이 변하더라도 앞으로 미래가 통일됐을 때 어렵더라도 통일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지금은 우리끼리 살 때는 모르지만 국제사회에 나가면 우리가 아주 정말 적은 나라이고 그렇거든요. 우선 인력이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만 되면 우리는 바로 이제 세계의 어떤 게 탑5 안에 들 수 있는 힘이 있다.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주거 불안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가장 큰 게 국민연금 문제. 우리는 선대본들 몇 분을 부양해야 된다.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큰데 이제 거기에 통일의 부담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더 뭔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감정적인 막연한 부담감을 받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장기적인 국가 로드맵을 설정을 해서 가장 그 폭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을 해나가야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거물섬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부탁하고 싶은 거는 통일하면 우리가 잘 사니까 우리 거를 줄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우리 거를 뺏긴다, 우리 걸 나누어 주니까 힘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거가 이거 아니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도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통일이 됐을 때 한국가가 되는 통일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남한이 내어줘야 될 것도 있고 남한이 받을 것도 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걸 청년 세대들에게 어떻게 소구력 있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중점으로 두고 얘기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민주평통에서 마련한 세대 간 통일인식 자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평통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넓힌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구독합시다. 자, 민주평통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함께 해주세요.